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국방부 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안으로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 그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인수 업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광화문 시대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이 포부죠. 지난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오후 보도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최진봉 교수님. 뭔가 용산으로 간다. 국방부 청사를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쓰겠다는 이런 보도들이 오늘 좀 쏟아졌어요. 네, 아마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본인은 당선인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경호처에서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층 건물이 많고 또 통행량도 많고 또 지금 광화문 청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분리가 돼야 되고 동선도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 문제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고 그러면 그럼 이 안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논의를 하다가 국방부 청사를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같은 경우 용산에 있지만 좀 넓고요. 일단 맞아요. 또 고층 건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지역은. 그리고 보안이 아무래도 국방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하나 정도를 리모델링을 하면 청와대 집무실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광화문보다는 용산이 보안이나 또 하나는 경호 문제에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옆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고려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광화문보다는 국방부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용산 국방부 청사고 그러면 대통령의 살림살이 관저도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라 외교장관 관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광화문 시대는 끝난 거고 용산 시대냐? 장단점을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용산으로 간다.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지도 넓고 뭐 별 큰 비용 없이도 대통령 집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청와대를 그럼 앞으로 100% 다 개방할 수 있고 국방부 지하 벙커를 활용한다. 근데 문제는 뭐 공약 상징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국방부 청사도 사실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요. 저도 국방부 취재를 수차례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 있고 청와대만큼 복잡하고 구중궁궐이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데를 다 이제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보자면 그렇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뭐가 있냐? 바로 그 문제에 이제 당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가면 그 군인들이 앞에 다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 더 들어가야 이제 신청사가 있고 뒤에 구청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청사가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신청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쓴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근처에 또 관저를 둔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에 굳이 청와대를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의문에 이제 그 문제에 당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어쩌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과 접촉도를 좀 넓히고 그러면 또 대통령과 비서진들 간의 어떤 같은 공간 속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국방부 청사는 국민들의 접근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청와대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주변에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경우는 좋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별반 청와대와 지금 있는 청와대와 비교 우위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광화문 청사가 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저는 외교부 청사가 따로 옆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오히려 대안으로 정부종합청사보다는 외교부 청사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보안시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분히 내부에 회의실이나 국빈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외교부 청사는 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쓰고 외교부는 다른 데 옮기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광화문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 지금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또 연결됩니다. 지금 거기가 사람 통행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람 통행하도록 차로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정부청사 여기에 지금 대통령이 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복잡한 지금 방정식이 얽혀서 용산으로 이제 대안이 떠오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산으로 가면 이게 지금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아닌 게 아닌가 이런 또 의문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취지로요. 저 최병무 의원님. 사실 광화문 시대 청와대 윤석열 당선인이 안 들어가겠다는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화두였는데 그러면 용산 가족공원이 있으니까 소통이 잘 될 것이다. 근데 용산 공원도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아니 저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위치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지금 뭐 꼭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야 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SNS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걸 동원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뭐 또 그 일반 국민들을 그 대신해서 뭐 기자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문제는 용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게 물론 소통을 전제로 한 얘기지만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뭐 굳이 용산으로 가려면 지금 그냥 청와대에 있는 게 낫지 뭘 그걸 뭐 새로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약의 상징성 이걸 그냥 한꺼번에 무너뜨리는다는 거지. 저는 이게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럼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청사 얘기가 대안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도 좀 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분위기를 좀 보면요. 오늘도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추가 인선을 발표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남대문 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첫 지역 순회 행보로 전용 헬기를 타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윤 당선인인데요. 최 교수님. 그런데 오늘 울진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짬뽕 한 그릇을 했는데 윤 당선인이. 근데 이게 짬뽕집 찾은 게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저 집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소방관들이 불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불을 껐잖아요. 예. 소방대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할 때 저 집에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소방 업무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불을 끄러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돈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매상을 올려주면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람들이 주문도 하고 배달 주문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좀 많이 매상이 올라갔고 또 하나는 실제 그 돈도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방관들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하시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가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일부를 또 기부도 하셨어요. 5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아마 의미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아마 저 집은 이재민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소방관들이나 자원봉사를 열심히 도왔고 그 도움의 의미가 결국 짬뽕집에 의해서 사람들이 알려졌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저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수위가 내놓는 여러 가지 그 대안과 계획들 혹은 당선인의 오늘 행보까지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